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퓨처온의 윤사무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양대 증시가 조금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심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익 봉투를 한번 뜯어봤는데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승인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잡아봤는데 랭라자 어제 FDA가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이 났어요. 오늘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출발을 했었고 아쉽게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오늘 유한양행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쨌든 단기 매매를 추구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늦어도 이제 1박 2일 안에 끝내는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관심 종목엔 넣어놨는데 뭐 따로 지켜보지 않았고요. 그런 이유에는 제가 이제 어떤 뭐 좀 원칙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주가가 이제 선반영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어떤 재료나 이제 어쨌든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재료 소멸 관점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오늘 신한투자증권 신투에서 실제 이제 한 거래소에서 상당히 좀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었거든요. 약 800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누군가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한 명은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FDA가 이제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업계에는 상당히 큰 호재지만 실제 추가적으로 또 나올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보고 있고요. 제가 HLB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최근에 뭐 거의 하한가로 2번 갔었잖아요. 7월 달이었나요?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약간 뭐 임상 3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경우에도 들고 있을 때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여기 안에 들어가면 뭔가 온갖 재화나 보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 열어보게 되면은 많은 어떤 재앙이 가득하죠.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바이오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게 일정이 다다랐거나 아니면은 이벤트가 다다랐을 때는 어떤 기대감만 먹고 나오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지만 실제 매매로서는 접근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GCL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녹십자 랩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21년 1월 29일 날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은 이 미 머크의 2조 원 규모 기술 수출 이 호재가 1월 29일 날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죠? 네, 지금도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좀 하락세가 계속해서 어떤 바닥을 아직까지는 다지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여기에 바닥이 되겠지만 실제 이 고점에서 나왔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한양행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거든요. 호재가 나오는 당일 아니면은 뭔가 이벤트가 발생한 당일에는 실제 매매를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게 한 이틀차, 3일차에 주가를 고점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여기 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은 그러면은 뭐 이틀차, 3일차에 다시 만약에 이거는 호재가 먹힌다는 뜻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런 3사항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는 상당히 얼마만큼의 가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땡겨주면은 그때 진입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좀 매매나 아니면은 좀 탄력적인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사실 이제 호재가 나왔어요. 이때 8월 19일 갭이 뜨고 약간 음봉이 마감했죠. 그런데 이날에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손실은 좀 볼 확률이 줄어들고 수익 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는 기분 좋은 치킨값 2마리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300% 이렇게 따따블이 나왔어요. 네. 요새 신규 상장 종목들 기대 안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요새 처음 시가보다 안 좋게 끝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 해야지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달랐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 이번 주에 상장이 매일 같이 되고 있잖아요. 한 두 종목 상장될 때도 있고 한 종목 상장될 때도 있고 내일도 두 종목이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당일날 어떤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어떤 수급과 차트로 판단해서 매매하기는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TDS 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좀 상장한 다른 신규주들과 달랐던 점은 유통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대주주나 아니면은 뭐 보유수로 물린 그 유통 물량이 보통 60%에서 70% 잠겨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장에 이제 유통되는 물량이 1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종목이 1,000억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가총액은 280억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9시 1분에 1분봉 하나에 100억에서 150억 사이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 밀어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TDS 팜을 오늘 뭐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들 아니면 단타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종목을 공략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수급주 매매하는 방법에서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3분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수급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교육을 도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40억 이상 거래 대금이 몇 번, 뭐 3번 이상 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밴드가 우상향해주고, 그 다음에 상승장악형 캔들이 떴을 때는 이런 자리들이 이제 타점으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타점이 다 1, 2, 3, 4, 네, 이런 식으로 또 4번씩이나 나왔던 흐름이었고요. 실제 상당히 매매하기 좋았고,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었는데, 아마 내일 시장에서 갭이 얼마나 뜨고, 그 다음에 1분봉, 2분봉에서 어떻게 올리는지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또 내일도 충분히 좋은 거래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가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상따뿐만 아니라 또 제가 또 상한가 다음날 매매, 그리고 그 다음날 매매, D2, D3 매매까지도 제가 완벽하게 또 구사를 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조금 있다가 QR 찍고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요새 치킨 값이 얼마길래 치킨 2마리예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좀 쿠폰 써서 좀 먹으시면은 2마리 가능하더라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비, 교차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반도체는 대부분 오늘 하락 마감을 보여줬고요. 2차 전지는 진짜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의 급등세가 좀 포착이 많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가 고민되실 시점인 것 같아요.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제가 아마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가 첫 출연이 8월 7일이었을 텐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저점에서 베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최근 전략이 그래요. 올해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이 과대 낙폭이 되었을 때 상당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뭐 한미반도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을 하락을 했잖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랬을 때는 반도체를 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지수도 종합주가 지수나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 이제 고가 행보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뭔가 시장이 안정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전기차 화재로 부각받는 종목들이 또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좀 주력으로 매매하고 있는 게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고,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증시보다 수익률이 좀 낮아요. 미증시가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뉴스에서 살펴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래 대금이 거의 막 10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나라가 지금 200개에서 300개인데 그 정도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투민족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국내장은 약간 시장 어떤 유동성이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은 또 어느 한쪽은 밀리게 되고 아니면은 좀 횡보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단타도 딱 똑같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만약에 어떤 A라는 종목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B라는 종목이 주춤거립니다. 근데 만약에 A라는 종목이 이게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B라는 종목이 튀고, 약간 그런 원리로 저도 단기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돈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힘겨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체크를 계속해서 장중에 드리니까 네,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와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낙폭이 짙었을 때도 좀 베팅을 할 수 있었던 저희 주식 멘토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가실 수 있고 주식 강좌부터 진단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계신다면 이제는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계좌 진단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한 번만 더 안내 드릴게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2-2128-8543번으로도 전화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진단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또 들어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자산이 4,500만 원이고요. 지금 종목들이 오늘 다 파란불을 켰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 다 잘한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파란불이 가득 들어와 있고 또 손실난 종목들이 너무 손실이 커서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특이사항을 한번 보니까 급한 돈이 없어서 마냥 보유하면 손절 없이 매도할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일단 진단을 드려야 되는지 지금 한번 쭉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기대감이 좀 나왔었던 2차전지부터 한번 쭉 살펴볼까요? 삼성 SDI, 에코프로 머티 들고 계신데 2차전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2차 전지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삼성 SDI가 지금 비중이 77%죠. 일단 뭐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저의 관점은 일단 홀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짜드리는 포트 같은 경우에도 SDI의 모라라 차라리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개인적으로 SDI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중반대가 물론 지금 33만 원이죠. 만약에 시간의 단위가까지 해서 보시면요. 근데 이제 20만 원대 가격이 주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인 반등 관점도 있었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해도 28만 원대는 제가 볼 때는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뭐 손실을 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 지금 약간 손실이긴 하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결국에 27년도 종고체가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잖아요. 삼성 SDI가 그렇게 종고체를 상용을 한다라고 밝힌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해가지고 대형주 쪽에서는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 보통 대형주들이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좀 되돌림을 크게 줬다가 반등 주고 빠지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는 SDI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에서도 주가가 하락일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거는 저점이 이탈하면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추세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하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이런 보통 이런 지지 라인들이 깨졌을 때 조금 낙폭이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손절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8만 원 정도에서는 타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분이 일단 현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뭐 40만 원대나 44만 원 이런 데서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현금을 확보하는 차원도 중요할 것 같고 아마 만약에 주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진짜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월봉을 보신다. 월봉을 좀 볼까요? 이렇게. 어쨌든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데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단단한 지지 라인으로서 아마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홀딩하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가적인 종목들 제가 조금 포트 좀 조정해서 오히려 SDI 쪽에 비중을 실는 방향으로 좀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SDI 지금 비중 그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해야 될 만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심텍 같은 거. 네. 심텍은 기왕이면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왜 심텍을 좀 사셨는지는 저도 조금 좀 의문이에요. 근데 뭐 작은 비중이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렇게 좀 심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 비중도 작고 일단 흐름도 바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 종목 같은 네. 경우는. 왜냐하면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고 요거 여러분들이 좀 차트를 이거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차트를 이제 보여주시면은 자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위에가 이제 심텍이고 아래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같은 업종입니다. 같은 업종이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저점 대비했을 때 약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간 내에 이제 23년도 저점 대비 약 60% 상승하고 나서 이제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업종 내의 상대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간다 그러면은 뭐 이등주격 많이 안 올라간 뭐 LNF를 사겠다. 이러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죽어도 일단 대장주 안에서 죽는 게 좋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도 좀 덜 떨어지고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물려도 이스페타시스에서 물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살려는 주거든요. 근데 신텍 같은 경우에는 좀 살려주기 힘든 어떤 사이클이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심텍은 일단 현금화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전량 매도 의견일까요? 네,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비중이 한쪽에 쏠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텍 2% 비중이지만 전량 매도 의견 나갔으니까요. 오래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파시고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보시기를 권해주셨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은 정말로 손실이 가득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랑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도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두 가지 종목도 지금 30%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이쪽도 오늘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기 때문에 삼성 SDI랑 비슷하게 가져가면 안 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멘토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일단 에코프로는 저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가격대가 11만 5,900원이면은 뭐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150번 정도를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일단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10배가 간 모습을 봤잖아요. 네. 네, 뭐 예전에 20만 원에서 뭐 16만 원 정도, 16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뭐 모멘텀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뭐 바로 가겠죠. 하지만 만약에 기술적으로만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종목도 이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메리트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8만 6천 원, 8만 6천 원이 벌써 여기서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줬고요. 여기에 기술적인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올 때는 기술적으로 어디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은 이런 음봉들 있죠. 주봉상에서. 일봉도 좋은데 일봉에서는 지지라인들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주봉에서 봤을 때 음봉이 나오는 자리들 그리고 이렇게 고점이 나오는 자리들이랑 연결했을 때 여기가 이제 되돌림의 78.6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은 반등을 준 모습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렸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고 빠지면은 아마 7만 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아마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데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여기서는 이제 이 저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이제 좀 주력으로 많이 잡아주는데 그랬을 때는 한 17만 원 정도 1차 목표 주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 주가는 22만 5천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딱 봐도 저항이겠죠. 그리고 이런 데 가면 또 저항일 텐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장투하기에는 괜찮은 구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2차 전지가 이슈가 없으면 더 슬픈 거예요. 그러면 저점이 멀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2차 전지를 때리고 있고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 화재는 언제나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이 화재 건수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화재 발생 비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도 0.0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도 빨리 털어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너 이거 빨리 털어야 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에코프로는 그래도 저는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홀딩해보자라는 이야기 나왔고 지금 지지라인에 대해서 85,600원 구간 잘 지켜주고 있다. 1차 목표가 17만 원, 2차 목표가 22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에 대해서 오늘 파란불 가득 들어와 있는 계좌를 진단해드리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이런 계좌 많이들 들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QR코드 늘 열려 있으니까요.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들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면 에코프로 머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이거 이제 고민 상담을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네. 그러면은 기간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투자 기간은. 보유 기간이 네, 보유기간 어떻게? 나는 언제까지 네. 보유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5년, 10년간을 보고 이 종목들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 네. 거잖아요. 마음 편하게. 그런데 사실 만약에 내가 뭐 한 몇 개월, 뭐 아니면 단타, 뭐 하루 이틀을 보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중은 위로 올라갈수록 축소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성향이 조금 버틸 수 있어. 나는 여유 자금이야 이게. 그러면은 그냥 버티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못 버티겠어 이러면은 당연히 비중 축소가 맞다. 그래서 어쨌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뭐 저와 함께 하는 뭐 제 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은 실제 자 여러분들 뭐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여기 다 먹었어요. 다 수익 냈습니다. 와. 그리고 이날 같이 상장 날에도 했고 이제 여기 제가 상따 주력이라고 했잖아요. 상따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추세로 홀딩하고 저는 여기서 딱 여기서 매도하고 그다음부터 안 봤습니다. 한 번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머티를 좀 주력으로 나는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고 언젠가는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머티가 보여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작년 23년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시장을 주도했었잖아요. 뭐 두산 로보틱스랑 LS 머티리얼즈랑 같이 신규주 어떤 대여 테마로 해서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이 종목이 상승할 때는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가 하루에 거래량이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정도 거래량이 나온 적이 딱히 없습니다. 이때 한번 제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이 종목이 상승할 거라는 게 티가 날 거거든요. 그리고 네. 선수들은 다 알아요. 이거 간다. 이건 느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뭐 중기적으로는 뭐 내가 뭐 이 기업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뭐 장기간 홀딩해도 괜찮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수급이 완벽하게 터졌을 때 그러면 분봉에서도 흐름이 다를 거거든요. 시장에서 다 볼 거예요. 그때 매매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비중이 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 나왔으니까요. 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 에코프로 머티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내 계좌도 지금 심각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2차전지 테마지만 다르게 흘러가는 종목이 한 가지가 보이네요. 금양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진짜 엄청 크신데 50% 가까이 되는 손실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비중은 5.2% 들고 계시는데 금양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손절을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맥시멈이 10%예요. 네. 그리고 50%를 손실권을 가져갔다는 거는 손절하는데도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홀딩을 이제 말씀을 드릴 네. 건데 일단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47,000원에서는 반등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47,000원이라고 하면 이 라인이기도 하고 실제 아까 뭐 이렇게만 보면 SDI랑 차트가 비슷한 모양새죠. 이렇게 되돌림 주고 반등 주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47,0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좀 의미 있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8만 원은 당연히 이제 저항이다. 8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도하기는 조금 예매한 것 같고요. 차라리 반등 줄 때 8만 원에서 이제 비중을 축소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길게 보면 우상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금양도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월봉 보시면은 얼마 좋습니까? 우상향합니다, 이거. 네, 계속해서 우상향해왔고 이런 중요한 구간들에서도 제가 우상향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죠. 결국에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봉을 믿고 나는 버티겠다. 아니면 이 회사의 어떤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가치를 버티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버티는 게 맞지만 내가 만약에 조금 지루한 것보다는 좀 탄력적인 걸 좋아한다.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할 때 시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하루란 시간이 저한테는 남들이 보내는 어떤 1년 정도의 시간을 제가 하루만 해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폭발적인 종목을 매매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금량은 홀딩 관점이고요. 월봉에서도 보시면은 뭐 4만 원대나 4만 7천 원대 이런 데는 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점에서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를 하셨을 때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이고요. 8만 원 구간에 왔을 때는 비중 축소 의견 나왔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첫 종목으로 심텍을 조금 전에 살펴봤었는데 심텍 같은 반도체 테마 내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이 하나 보이네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비중은 비슷하게 2%대 들고 계신데 이 종목도 손실이 40%가 넘었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뭐 기술적으로 볼게요. 네, 14,000원 이탈하면 그냥 매도하세요. 네. 현금 확보하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 지지라인 이게 또 신규주인데 조금 시간이 흐른 신규주이다 보니까 어떤 사이클을 분석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냥 깔끔하게 14,000원 이탈하면은 현금 확보하자. 그리고 사실 보니까 25,000 뭐 이게 타점을 보니까 뭐 27,800원 이런 데서 이제 진입하신 것 같아요. 타점은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데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수익을 냈을 때 매도를 못하는 부분 그리고 손절은 어쨌든 짧게 걸어줘야 되는데 너무 홀딩하셨다. 결국에는 다른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아마 그러면 수익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좀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손익비가 안 좋아요, 지금. 손익비적인 부분들만 좀 확실하게 거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지금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제2탈 시에는 매도 후에 현금을 조금 확보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구해주세요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통해서 지금 카메라 갖다 제치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21-8543번으로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진단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저와 비슷한 반응이십니다. 좀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도대체 왜 들어간 걸까요? 안타깝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DS 단석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고 있는 모든 종목 중에서 손실률이 가장 높습니다. 59.86%, 매수가도 18만 8천 원, 비중은 5% 조금 넘게 들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종목 매도하고요. SDI로 더 삽시다, 우리. SDI로 가시죠. 일단 뭐 보면은 사실 SDI 제외하고는 뭐 SDI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80%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20%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급등을 하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저도 이제 매매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시장 트렌드가 좀 안 맞아요. 사실 이 종목 저평가입니다.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4,400억 원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거든요.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씩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700억에서 600억대 이렇게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실적 대비 굉장히 저렴한 종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시장 트렌드의 결국에 상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데 이게 2차 전지가 뜨거웠을 때 상장을 했더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놓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2차 전지가 어쨌든 고점이 나오고 끝나는 시점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힘을 못 내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라리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매도하고 트렌드가 왔을 때 다시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나는 단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 차라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매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우리가 한번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종목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주죠. 어떻게 보면 전고체 배터리를 27년도에 양산하기로 발표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나 아니면은 뭐 지금 이슈가 왜 전고체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번 전기차 화재에서 핵심 이슈가 좀 부동산이 좀 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부동산은 절대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건들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나름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안전성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기술력
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선보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원래 이수페 스페셜티 케미컬이 25년도 상반기에 증설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24년도 하반기에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미리 이제 좀 금리 인하 사이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어제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한노화장 같은 경우에 어제 5천억이 터졌거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얼마나 터졌냐? 2,600억 정도 터졌죠. 그리고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이제 보시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돌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리들을 조금 이런 자리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도 보시도 될 것 같고 그걸 좀 상한가를 통해서 이제 추세 반전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매수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5만 원에서 4만 8천 원 정도는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뭐 7만 5천 원 라인 정도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7만 5천 원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은 이 고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처럼 상장하고 나서 멋지게 상한가를 제가 어제 사실 이 종목 상따를 했는데 오늘 좀 갭이 안 나오죠. 이게 오후장 상한가는 원래 그래요. 갭이 잘 안 나와요. 반반이네요. 근데 이제 오전장에 들어갔으면 아마 상한가 이후에 갭도 많이 떼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좀 상한가 잘 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상단이 이제 7만 5천 원 라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짧게 4만 5천 원 라인 잡아보시고 대응하시면은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DS 단석에 대해서도 매도 의견이 나왔고요. 오히려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종목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수 밴드로는 4만 8천 원, 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로는 7만 5천 원, 손절가로는 4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계좌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공사가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좀 변화가 됐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과 물화일체가 되어서 어떤 예술적인 경제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 윤사무엘 전문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도주 매매를 해요. 사실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 내가 이런 매매를 하고 싶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제가 어떤 추구하는 매매 어떤 투자 성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요즘 시장이 또 매매하기가 그러니까 실제 한 2주 전만 해도 좀 낙주 매매하기에 되게 좋은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 트렌드가 또 바뀌었죠. 지금 좀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서 수급이 좀 강하게 터지는 성향이 굉장히 짙다 보니까 요즘 시장 트렌드에 맞는 어떤 수급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교육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목은 껍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돈의 흐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1년에 10배 가는 종목은 반드시 나온다. 보통 최소 못해도 상반기에 한두 개 나오고요. 하반기에 한두 개 나옵니다.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그러면 좀 멋진 대요라고 생각하냐면은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 52조 신고가 종목을 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뜻은 뭐냐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10배 갔던 걸 보면서 여기가 저점이겠지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뭐냐면 위에는 매물대가 가득 차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은 위에 매물대가 없는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 아니면 52주 신고가 그런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도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포스코 DX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배가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약 10배 정도가량 상승하면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죠. 자, 다만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반도체도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도 있었고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있었죠. 그리고 24년도에는 한미반도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시장을 또 주도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을 핸들링하는 어떤 사람은 다르지만 이 매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머니를 추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곧 스마트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10배 가는 종목 안에는 저 윤사무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주도주는 계속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주봉 관점에서 이제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다 똑같은 시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차트를 제가 형성한 건데 자,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네, 에코프로가 먼저 작년 23년도 2월 달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에코프로가 고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물론 에코프로 머티도 있었는데 에코프로 머티는 여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제주반도체가 여기가 꺾이니까 여기서 또 한 종목이 시장을 또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주반도체가 고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가냐? 한미반도체가 여기서도 한번 가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세 랠리를 보여주면서 대시세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또 한미반도체와 함께 가게 되면서 거의 한미반도체도 작년 저점 대비했을 때는 20배가 상승을 하고 알테오젠도 상당히 멋진 거의 10배 가까운 수익을 또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리는 거 없이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세가 탄력적으로 나오는 구간만을 쟁취한다는 뜻이에요. 에코프로 일봉 바이앤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이제 작년 2월 달에 갑자기 20만 원대에 이거 실적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어. 근데 차트도 너무 예술이에요. 왜? 자, 여러분들 10배가 첫 번째로 가는 조건은 그거예요. 신고가 종목이고 위에 매물대가 없어야 잘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물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가게 된다라는 특징을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 앞에 어떤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곧바로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빨간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던 자리, 파란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응을 잡았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만 원부터 160만 원까지 가는데 제가 이런 매매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은,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종가 베팅을 했어. 근데 다음날 10%, 20%가 가요. 이 종목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내 또 갈까? 하면 또 종가 베팅 아니면은, 얘가 또 거래량이 너무 터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에코프로가 죽어 있어요,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진짜 난리 났을 때는 1분봉에서 거의 400억, 500억씩 터지면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막 하루에 1억, 2억, 그 1분봉에서 막 2억에서 5억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못 받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터지면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당연히 주가는 어떤 수급의 힘과 그 논리로 인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가서요. 자, 근데 어느 순간 에코프로를 매매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상하게 수익을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수익을 주면 재밌는데 수익을 안 주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똑같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했는데 돈이 벌려. 그러면은 그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사업을 했는데 돈이 안 벌려요. 그러면 그 사업은 접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매매는 근데 그런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도 빌려야 되고 금융권에서 근데 그 돈을 또 갚는 어떤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잖아요.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도만 하면 되니까 실제 현금화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에코프로가 나한테 수익을 안 준다. 그러면 대체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길래 얘는 왜 탄력이 줄어드는 걸까? 그러면은 분명히 이 돈이 에코프로를 해 먹었던 돈이 어떤 다른 종목에 갈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한미반도체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뭐 보시면 72,800원에서 19만 6,200원까지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 일봉이죠. 네, 그러니까 또 한미 반도체에서 저는 또 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뭐 종가 베팅도 하고요. 당일 뭐 돌파 매매, 뭐 아니면 눌림 매매, 아니면은 뭐 상한가 가는 날에는 상따도 해 가면서 실제 이 종목을 매매를 즐겁게 합니다. 자, 이 종목도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요. 이 종목이. 그러면은 또 재미가 없습니다. 갇혀 있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저기서 어떤 종목이 또 하나 급등합니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급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또 85,000원에서 29만 원대까지 또 상승하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슈팅을 주면서 또 시세의 알곡을 또 챙기는 매매를 또 하게 됩니다. 자, 이 종목이 또 가만히 있을 때는 또 YC라는 종목이 또 7,000원에서 22,95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잘 갔죠. 잘 갈 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또 이 종목들이 또 잘 갈까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이게 시세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세를 잡아먹는 어떤 모멘텀이나 아니면 재료나 아니면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더 세게 수급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나 YC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은 그나마 좀 위에서 고가에서 버텨주지만 조정을 좀 세게 받았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분명히 이 종목들이 아니라 또 어떤 새로운 종목에서 10배 가는 종목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 중심에는 또 저 윤사무엘이 또 함께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주식을 할 때 좀 가장 저는 어떤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어떤 편견을 가지면서 주식시장을 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0배를 갔으니까 이 종목은 또 나중에 10배를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항상 주식은 잘 가는 종목은 의외성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실 22년도로 돌아가면 에코프로가 10배 갈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안 분들도 있겠죠. 이 종목은 저평가니까 언젠간 갈 거야. 가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갈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10배를 가 있는 거예요. 매매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10배가 가 있더라.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10배 갈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몰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 종목이 10배 가는 동안 모든 시세의 알곡을 챙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그런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렇게 QR 촬영 후에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한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38광땡 수급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유리한 패가 왔을 때 매매하자라는 게 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할 때 똥패가 나왔는데 그 똥패를 가지고 어떤 주식 매매를 하려고 해봐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유리한 패가 왔을 때 그 유리한 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페이지. 일단 38광땡 수급주 매매 조건은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분봉에서 3분봉 이상 1분봉에서 38선 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제가 솔직히 말해서 상한가 성의자예요. 네, VI나 상한가 성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 가는 종목, VI 가는 종목만 매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계를 나타냈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 종목은 주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도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보통 이제 피보나치의 38.2% 정도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그 종목들이 상가나 VR에 너무 잘 갑니다. 그래서 조건이 38선 위에 있을 때만 거래하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자, 추세지표 YSL 밴드 우상향 이건 뭐냐면은 제가 좀 앞글자 윤사무엘이나 이름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이제 어떤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QR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앞에서 어떤 이렇게 1시간짜리 교육 영상을 준비해놨거든요. USB나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무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주라고 했잖아요. 3분봉에서 최소 40억 거래 대금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되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번 이상은 터져줘야 돼요. 3번 이상.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론을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2개의 음봉 형성 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 투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 3분봉에서 나오면은 거기가 타점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릴 수 있었는데 그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다는 거는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가나 아니면 약간의 눌림이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도주 종목 선정 방법은 단순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오늘 지켜봐야 되는 최고 순위 종목들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오늘 제가 좀 가장 우선시해서 봐야 되는 종목은 TDS팜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실제 장이 끝나면은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랭킹이 강한, 그러니까 가장 실세 탄력이 가장 강한 종목들을 랭킹을 매겨가지고 제가 20위까지 매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1위부터 5위, 많게는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거래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8월 20일 날 이제 3분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40억 곱하기 3번 이상이 터져야 된다고 했죠. 어디서? 3분봉에서 3번 이상 터져야 되죠. 근데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은 양봉 캔들이 떠서 빨간색이 아니고요. 제가 튜닝을 했어요. 40억 거래 대금이 뜨면은 빨간색으로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첫 번째 완죽이 됐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터졌습니다. 언제? 네.
9시 30분 이전에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눌립니다. 자,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면은 꽝이겠죠. 하지만 이 종목이 38선, 이 빨간 선이 38선인데 38선 위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주는 거예요. 자, 이걸 저는 알고 있어요. 공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공략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종목. 그래서 공략. 자, 이렇게 갑니다. 쭉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립니다. 네, 여기 38선 근처에서 상승 장악형. 여기도 한번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여기서 공략을 했다.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선은 유지가 되고 있고 YSL 밴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또 뜨게 되죠. 그러니까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는데 다만 만약에 이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떴을 때는 신뢰도가 낮아요. 항상 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조정받았을 때 그때 뜨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놓으시고 결국에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뭐 40억이 뭡니까? 이 종목 많이 터질 때는 3분봉에서 막 200억씩 터졌는데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네, 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닉스라는 종목이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막 1,000억이에요. 1,000억대이고 대주주가 엄청 많이 들고 있었어요. 한 70% 들고 있어요. 이 종목이 말이 안 돼요.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실 이 종목을 이렇게 공략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주가 급등합니다. 38선 위에 있고요.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상승자 악형. 네, 그리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닉스는 여기가 공략 타점이 되죠. 알려드렸던 대로 다음 페이지 가서요. 그 다음에 화성 밸브라는 종목이 오늘 움직였었죠. 8월 21일 3분봉 차트인데요.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1, 2, 3, 4, 5, 6 네, 3분봉에서 40억 이상 6번 터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심권에 두고 있어야죠. 네, 그리고 나서 YSL 밴드 이쁘게 우상향 해주고 있고 38선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상승자 악형 여기서 나오네요. 하나, 둘. 네, 타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그리고 나서 쭉 네, 바로 한 3분봉이 차트니까 한 2, 30분 기다리면은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상당히 좀 많이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한 5에서 8% 줬었고 자, 주가가 또 눌렸습니다. 여기서. 예, 공략 가능하죠. 예, 고점 갱신했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공략 가능합니다.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이 종목. 네. 오늘 화성 밸브 네, 당연히 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저와 제 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DS팜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신규주로 상장했죠. 자, 여기 YSL 밴드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렴이 되고 있죠. 여기선 당연히 저는 못했었고 오히려 이게 우하향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보고 나서 자, 이 종목이 그러면은 떨어질 종목이면 여기서 떨어져야 돼요. 이미 망가져야 됩니다. 차트가. 근데 여기서 수렴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승 장악 여기 신규주는 38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1선 위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고 이렇게 플래그로 이제 수렴이 되고 나서 깃발 패턴 수렴되고 나서 자, 여기가 맥점입니다. 맥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16%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아마 내일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 종목이 좀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실질적인 시가총액이 아까 상장 당일날 28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2천억대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은 한 몇 배는 올라갔는데 어쨌든 얘네들한테 들어온 돈이 너무 많아요. 일단 오늘 봐봐요. 이게 45 이상인데 여기에 밑줄이 40억인데 보시면은 거의 한 5배는 돼 보이잖아요. 이게 100억 이상 터졌어요. 100억 이상이 수시로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장에서도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뭐 종가 베팅 하셔도 되고 뭐 다음날 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종가 베팅을 아마 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TDS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강한 주도주는 항상 나오기 마련이고요. 유리한 패가 왔을 때는 항상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별명이 상한가 성애자, VI 성애자인데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가장 시장이 중심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어떤 계좌에 선물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꼭 QR 찍고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윤사무엘 멘토의 또 취미가 VI 잡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내일이 그날입니다. 22일. 이제 중요한 이번 주에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금통위 결정이 있고 또 네. 기다렸던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여 주시죠.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뭐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지만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시장이 뭐 이렇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항상 대응을 하고 또 저렇다라고 하면 또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도 항상 수익은 너무 미친 듯이 잘 내고 있어서 네. 어쨌든 저와 함께 해보시면 분명히 주식 인사이트는 크게 가져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측보단 대응이 답이다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나도 대응이 필요하다라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 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식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식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